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신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었군요. 카니발이나 아니면 또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흙으로 쥐어지면서 사람 몸속에 수분이 많이 있는 휴먼과 또 데모크라시, 아테네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오늘은요, 정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선 먼저 약간 여러분들에게 복습을 좀 하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육체에 관해서 조금 설명해 볼게요. 육체를 우리가 보통 칸이라고 해서 이 카니발을 사육제라고 우리가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 육체가 정신이 육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incarnation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사육제는 고기를 감사해서 우리가 고기를 미리 먹으면서 고기 금식할 기간을 미리 대비해서 벌이는 축제,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금육 기간을 이제 미리 대비하는 축제가 카니발이었고, 이것은 육체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어떤 성육신 같은 빙의가 된 상태의 의미였었죠. 또 하나의 육체를 나타내는 그 글자 중에 시체라고 해서 우리가 발음 주의한 이 corpse가 있었죠. corpse. 여기에 시체는 dead body라고 쓰기도 하지만 요 corp라는 말을 우리가 피스코 할 때 그 육체를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로 말하는 body라고 쓰잖아요. body. 그래서 지난 시간에 평화봉사단 그러면 우리말로는 피스코라고 했는데 이 단이라는 말이 CORPS까지 쓴 것은 무슨 단체를 나타낼 때 쓰는 그 body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peace를 붙이면 평화 봉사단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합체나 육체가 여러 가지 신체의 바디로 합쳐졌다는 뜻을 나타내서 팔과 다리, 머리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것이 하나의 바디가 됐다, 휴먼 바디가 됐다는 뜻에서 육체가 된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군대라는 것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뼈대, 바디를 이루고 있다 해서 단 또는 대, 군대 뭐 이런 것을 코라고, 피스코는 여기다가 평화봉사단 뭐 이런 정도가 됐었습니다. 어쨌건 육체를 나타낼 때는 카니보어 할 때 그 육식동물의 칸과 또 시체할 때 데드바디의 corpse의 corp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온 것이 이제 우리가 이 corpulent라는 단어였었죠. 어떻게 보면 이 corpulent 뚱뚱한의 뜻이었습니다. fat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육체가 많은 상태, 육체 살이 많은 이런 것을 뚱뚱한, 좀 어려운 비만이라는 말로 쓰면 obese 해서 발음을 잘 해보셔야 돼요. obese. 자, 여기까지가 이제 fat을 나타낸 고급 advanced vocabulary가 되겠습니다. corpulent는 여기에 육체, 살이 들어가 있다 해서 우리가 잘 안 외워지면 코뿔소같이 뚱뚱한 여자 뭐 이렇게 corpulent 이렇게 외우시면 좀 기억이 좀 빨리 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건 육체를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는 core와 can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육체를 만들게 된 이야기를 좀 잠깐 서론 부분이니까 좀 말씀드리면요. 이런 육체로 태어난 것이 인간인데 인간의 탄생은 어떻게 되었냐면, 인간을 우리가 휴먼이라고 했었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휴머스에서 나온 인간을 휴먼이라고 했었는데, 이 휴먼의 탄생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요. 원래 이 성서에는 하느님이 인간을 지었다고 말했잖아요. 아담을 짓고 거기에 갈비뼈를 취해서 이불을 만들었는데, 신화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신화는 이 그리스인들이 이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런 이야기들이죠. 어느 나라나 신화는 다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이제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있어요. 신. 아주 그 신 중에서도 계열이 굉장히 높은 신 중에 하나가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있는데, 우린 신하면 제우스만 알고 있지만 제우스보다 더 먼저 태어난 신인 중에 프로메테우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제우스의 앞날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족보가 높은데, 이 프로라는 말이 우리가 프로토스 할 때 그 앞서가는 자에서 프로는 앞을 나타낸다는 접두어였었죠. 그죠? 프로메테우스는 앞일을
신들 중에 앞일을 알 수 있는 예언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이 있기 전에는 인간들은 없었어요. 인간은 없었고 신들이 많이 태어나서 신들의 세계였었는데, 신화에 따르면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 남자를 만들었어요. 남자를. 물론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긴 했지만, 학력은 이 족보는 이 프로메테우스가 먼저 태어났어요. 동생이 에피메테우스가 있어요. 우리가 에필로그라는 말 많이 쓰죠. 에필로그는 뒤에, 프로메테우스는 앞일을 알고 에피메테우스라는 말은 뒤를 안다는 뜻이에요. 뒤. 나중에 일어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그런 형제, 둘이 형제였어요. 형제가 있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남자 인간을 이제 만들고 또 거기서 동물이나 이런 생명체들을 만들었어요.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에피메테우스가 항상 잘 모르고 동생이다 보니까 이게 뒷북을 치는 거야. 일이 일어나고 나서 뒷일을 아니까 프로메테우스가 항상 동생한테, 야, 에피메테우스야, 너는 절대 누가 제우스를 비롯한 어떤 신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절대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 앞으로 무슨 제우스가 너에게 무슨 일을 꾸미게 될 거다. 듣지 마라. 그런데 그러고 이제 이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창조했던 창조주이기 때문에 인간들한테 잘해줬어요. 그 중에 이제 이 신들만 가지고 있었던 이 불 있잖아요. 불을 인간들한테 사용하게 해줘요. 그건 신들의 규칙을 어기고 했기 때문에 제우스의 분노를 사서 프로메테우스는 바위에 손이 묶인 채 독수리한테 매일 간을 쪼아 먹기는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되잖아요. 제우스는 분노해서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를 가둬놓고 뭔가 일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무슨 일을 할 건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한테 절대 제우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우스는 자기 아들 중에 솜씨가 뛰어난 그 대장장이신 볼케이노 할 때 그 불칸이라고 하죠. 불칸은 이렇게 써요. 불카누스. 그래서 볼케이노가 여기서 화산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이 불칸이라는 헤파이스투스, 그리스어로 헤파이스투스인데, 그 못생긴 절름발이 자기 막내 아들한테 잠깐 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올림포스에 와서 귓속말로 너 여자를 하나 네가 만들어 봐라. 그래서 만들어서 탄생한 것이 판도라예요. 판도라는 모든 선물을 받은 여자라는 뜻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죠. 판도라를 만드는 데는 자기 아들, 이 대장장이 아들만한 인물이 없었으니까. 이 아들은 또 아버지 제우스의 신의 명령에 따라서 예쁘게 아주 인류 최초의 여자, 즉 성서에 나오는 이브를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올림포스 많은 신들이 있는 데 가지고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제우스와 모든 신들이 모여서 그 진흙으로 만든 예쁜 판도라를 딱 보고서 감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제우스가 생기를 탁 불어넣으니까 눈을 감고 있던 판도라가 눈을 번쩍 뜨면서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고 신들이 온갖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부릅니다. 그 예쁜 그 판도라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말솜씨도 주고 손재주도 주고 지혜도 주고 아름다움도 주고 모든 솜씨를 다 주었다 해서 모든 선물을 갖고 땅으로 내려오는 그 인류 최초의 여자예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모든 선물을 신들로부터 받고 내려오게 돼요. 제우스는 무슨 일인가를 꾸미기 위해서 판도라를 만든 거죠. 인류를, 이 인간들이 자기를 섬겨야 되는데 프로메테우스를 섬기면서 자기를 무시하고 점점 이렇게 삐뚤어져 나가니까 인류를 대재앙으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대홍수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신화는 그렇게 인류 멸망을 그렇게 설명해요. 성서는 노아의 홍수로 설명하지만. 그래서 어쨌건 이브인 판도라가 만들어졌고 이 땅에 내려와요. 가만 보니까 에피메테우스가 제일 멍청한 아이니까 이 친구한테 둘이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켜서 이제 거기 살게 하죠. 그때 이제 제우스가 만든 그 하나의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도라한테 하나의 박스를 주면서 판도라 상자라고 하죠. 내려갈 때 판도라가 내려가려고 하면 잠깐
이리 와봐. 상자를 항아리를 하나 주면서 내려가면서 너 절대 이것은 열어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우스가 명령을 알겠습니다, 제우스님. 그러면서 판도라는 내려가서 상자를 가지고 땅으로 내려가서 에피메테우스와 살게 되죠. 살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려갈 때 제우스는 이미 판도라의 머릿속에 호기심이라는 이 머릿속에 내려가는 때 호기심을 살짝 집어넣어 주죠. 호기심이 들어간 판도라는 상자를 열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브가 마치 사과를 따먹지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상자를 나중에 혼자 있다가 우연히 상자를 다시 보고 생각이 나서 살짝 열까 말까다 열게 되죠, 결국. 열자마자 그 상자 안에 뒀던 제우스의 계획들이 싹 전쟁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 쫙 검은 구름이 되어서 퍼져나가는, 마치 그 만화 영화에서 이렇게 그린 모습을 제가 보고 좀 감동을 받았는데, 행복하게 살던 이 마을 사람들이 서로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하던 사람들이 그 판도라가 여는 그 상자 속에서 나온 구름에 갑자기 휩싸이면서 얼굴이 싹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있다가 막 때리고 막 그 욕지거리를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는 거지. 그 악의 세력이 나가서 이제 인류를 멸망시킬 그 근거가 된 거죠. 아차 싶어서 판도라는 뚜껑을 덮었지만 다 나가버리고 마지막에 이 상자에 남은 것이 희망이라는 거 하나만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희망만 보고서 뭔가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어쨌건 판도라에서 나온 이 판이라는 말은 인간의 육체를 설명하는 데는 꼭 우리가 알아야 할 상식적인 말이고, 이 판에서 나온 것에 그러면 판테온이라는 말을 그 다음에 쓰게 된 거죠. 모든 신을 모아놓은 만신전, 판테온. 우리가 쓰는 파노라마. 그죠? 파노라마도 전경. 그래서 쫙 펼쳐지는 지리산 꼭대기에서 볼 때 펼쳐지는 수많은 전경들을 파노라마식 광경, complete view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단어 중에 페너시아 같은 말은요, 의학 용어에서는 all cure라고 씁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그리고 또 팬디모니엄 같은 단어에도 디몬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데몬과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건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모든 악마가 모여있는 장소 따위를 지옥의 소굴, 악마의 소굴, 아수라장 이런 뜻으로 대혼란을 나타내는 말에 아수라장, 팬디모니엄이라고 이런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판이 들어간 많은 단어들이 모든이라는 말로 통한다. 그때 모든 선물을 받은 판도라라는 그 인류 멸망의 신화를 가져온 여자가 있습니다. 그때 대홍수 사건은 어느 나라나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화에는. 그래서 그 화석으로도 증명되었고, 홍수가 있다는 그 홍적기라는 말도 있으니까 델루지, 물로 망했다는 것이. 어쨌든 판도라 사건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시고, 인류가 태어난 인류의 그 최초의 흙으로 만든 그 사람, 또 신, 태어난 그런 판도라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인간의 육체가 탄생됐고, 그죠? 또 인류가 한 번 더 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간은 내면의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의 정신의 세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쉬운 어휘로 본다면, 인간은 기억과 그 다음에 정신과 그 다음에 영혼, 우리가 말하는 카널의 반대적인, 바디의 반대적인 말은 스피릿과 어떤 이 멘탈리티, 멘탈을 나타내는 것들이 기억.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인 이런 세계를 지배하는 신들도 있지만, 사람을 만들고 이 홍수를 일으켜서 타락으로 끌고 이런 신들도 있지만, 정신을 지배하는 신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기억의 여신이 좀 많이 이런 곳에 관여를 하는데, 이 조금 섬세한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들은 주로 여신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억 장치는
인간한테 이제 육체를 줬으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말도 하고 기억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영혼의 세계의 기억은 기억의 여신이 담당했다는 것이죠. 그죠? 기억의 여신의 이름이 뭐냐면요. 니마시네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무네모슈네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말 표현은 글자를 그대로 읽는 것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니마시네. 여기서 기억수를 니마닉스라고 하고 MNE가 들어간 단어에 기억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간의 기억을요. 신이 관장했다고 그리스인들은 생각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고대 그리스인.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판도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강의가 끝나고 또 무슨 일을 겪고 나서 나중에 이 판도라에 대해서 난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기억을 지울 수가 있겠는가? 인간은 자꾸 판도라가 맞아. 그래서 이런 인류 멸망의 그 시초가 되었지. 그런 것들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기억이 났다가 없어졌다 뭐 한다는 거예요. 치매라는 것도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데 걸리는 거니까. 우리 그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런 기억의 세계를 인간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이 기억을 지우지 못하는 것들이 아주 상처가 있는 기억들도 있고 또 너무 아름다운 추억들도 있고 지우고 싶어도 지우지 못하는 일은 누가 한다? 이 신이 관장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기억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신 세계에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이 기억의 여신에서 나온 말 중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메모라는 말이 있어요. 메모. 이 메모는 이 메모 랜덤의 약자입니다. 메모에다가 여기다가 메모 랜덤. 메모 랜덤의 약자예요. 그걸 줄여서 우리가 메모라고 쓰는 거죠. 기억 또는 레코드라고 해서 레코드, 심장에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코드는 심장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 말해서 메모가 만들. 또 미모리얼이란 말은 기억하는 그래서 추도일, 미모리얼 서비스라고 하면 제사를 뜻해요. 여러분 워싱턴 미국에 가면은요. 링컨 미모리얼 센터가 있어요. 링컨 미모리얼 이라고 하면 링컨 기념관이라고 하나요? 링컨은 미국 대통령 역사상 지금까지 현재 2000년대까지 나온 수십 명의 대통령 중에 가장 1위를 차지한 존경할 만한 사람 중에 언제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훌륭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거기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의 그 모습처럼 이렇게 기둥을 마치 앞에서 보면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고 36주, 그 당시 36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거창하게 그려져요.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벽에 크게 게티스버그 연설문까지 딱 찍혀 있어요. 게티스버그에서 마지막 처절한 전투가 있었잖아요. 게티스버그. 이런 지명은 좀 알아두시고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게티스버그에서 미국의 제 두 번째 역사가 쓰여진 거죠. 첫 번째는 미국의 Revolutionary War, 독립전쟁이 1776년부터 일어났죠. 그때 조지 워싱턴이 초대 사령관이었고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신대륙에 정착한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776년부터 일어난 전쟁이 마무리되고 미국이 어느 정도 정착기에 들어가면서 미국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남부는 노예를 가져야 되겠다. 노예 반대한다. 뭐 이런 것들이 표면적이었지만 어쨌건 여기서 미국의 두 부류가 남과 북이 처절하게 싸워서 싸운 마지막 장소가 이 게티스버그예요. 여기 15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링컨이 그 죽은 장소에 묘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그러니까 이 전쟁이 1861년에서
65년까지 4년 동안 내전이 일어났고 이걸 Civil War라고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영어 단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Civil War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Revolutionary War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니 영국어지만 그래서 여러분 게티스버그라는 정도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링컨 미모리얼 정도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니까 그때 메모는 기억, 링컨을 기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이 게티스버그의 연설문은요. 왜 fourscore는 20이에요? and 7 years ago. 그럼 87년이죠? 이 문장으로 시작하잖아요. fourscore and 7 years ago. 유명한 나사렛 예수의 문장에 버금가는 이 링컨의 연설문은 영문학도들, 영어를 공부 안 하든 문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암기해야 되고 또 한번 읽어봐야 하고 그 정도로 멋있는 문장인데 근데 그 문장은요 266단어밖에 안 돼요. 스피치로는 2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 영향력을 끼쳤어요. 당시에 3만에서 4만 정도의 군중이 모여있는 국립묘지에 게티스버그 장소 그 유적지죠. 전투가 치열했던 그곳에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워싱턴에서 우리로 말하면 워싱턴에서 이 대구 정도까지 서울에서 대구 정도까지 기차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가면서 편지 봉투에다가 썼다고 해요. 그 기다리고 있는 수만 명의 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종전을 하고 나서 그 전사자들이 모인 그 가족 희생 유족들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서 기차에서 266단어로 된 것을 적고 2분 만에 스피치를 하고 사라졌다고 하는데 사진 찍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때 남은 사진이 뭐 이렇게 한 커트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들어가는 쪽의 그 사진. 그래서 아무튼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문이 87년 fourscore and 7 years ago our fore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이렇게 시작해요. 87년 전에 이 새로운 땅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때하고 한 90여 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87년은 요때 그 신대륙으로 이사 와서 막 정착하고 싸우면서 우리나라를 건설한 우리 조상들 그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87년 전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또 한 번 큰 동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that govern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ever perish from the earth.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will never perish,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이렇게 나온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문에 메모리얼이라는 말이 있는 메모리얼, 링컨 메모리얼 정도가 들어가 있다. 우리가 기억이라는 단어에 메모라는 말에서 나온 것들도 여러 가지 좀 그러면 그 메모에다가 멤버 이렇게 쓰면요. remember라고 쓰면 다시 한번 기억하다 해서 우리가 말하는 remember, don't forget to remember 이런 말 이때 remember를 쓰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다가 commem 이렇게 쓰면요. 함께 기억합시다 이런 거 commemorate란 말은 기념하다 뭐 이런 뜻. 또 축하하다 뭐 이런 뜻에서 같이 그 날을 기억하다 이런 뜻에서 commemorate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억의 여신에 의한 기억 또 우리 내면의 세계를 말하는 것에서 뭐 제삿날이라든가 추도식, 기념관 이런 따위에 메모가 쓰였고 그 다음에 멘탈이라는 말은요 정신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멘트를 쓰는데 우리 don't mention이 할 때 mention은 무슨 뜻이에요? 언급하다, 말하다라는 뜻인데 생각나게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억, 어떤 멘트는 사고나 생각을 나타내요. 이게 정신과 사고, 생각. 모니터가 감시자라는 말 있지만요. 생각나게, 기억나게 해주는 것을 모니터라고 그래요.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주다, 다시 떠오르게 하다,
그래서 훈계하고 충고하는 것을 advice라고 하기도 하지만 나를 보세요. add 어떤 쪽으로 vice 보다도 쓰지만 admonish도 쓴단 말이죠. admonish. 그래서 훈계, 충고 이런 말에 admonish 씁니다. 멘트를 우리가 mentality 정신세계라고 한다면 만약에 정신세계가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디멘트라고 해요. 디멘트. 그래서 우리가 치매, 노인성 치매를 뭐라고 하냐면요. 디멘시아라고 합니다. 자, 요건 조금 여기 디멘티드. 디멘시아. 디멘시아는 노인성 치매. 선천성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정신박약, 정신이 떨어진 상태로 정신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면 뭐라고 하냐면 어멘시아라고 이렇게 쓰지요. 좀 의학용어로 좀 어려운 그 정신박약이고 어쨌거나 이 멘트는 우리가 멘션에서 멘탈에서 나온 글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쳤다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정신이 이상이 됐다라는 말을 쓴다면 독특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루너라는 단어가 있어요. 루너에서 나온 루너틱. 자, 보너스로 여러분 있잖아요. 그 신화 중에는 다 여신이 많다고 했었는데 이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기억의 여신도 이 기억을 지배하는 여신도 있었지만 이 사람의 정신 이 지배하는 이 여신 중에 또 하나 달의 여신 달. 그래서 루너틱이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미쳤다, mad나 crazy나 insane을 나타내는데요. 루너틱은 mad, crazy, out of one's mind. 그 사람 참 미쳤어요. 그러면 he's out of his mind 또는 insane. 간단히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lunatic. 그래서 정신병원을 보통 뭐라고 여러분 하십니까? mental hospital이라고 해요. mental hospital이라고 쓰면 정신병원이지만 또는 여기에 lunatic을 쓰면 lunatic에다가 asylum 같은 거 쓰면 lunatic asylum. 좀 어렵죠, 단어. asylum은 피난하는 곳, 피난처. 또 뭐 쉘터 정도 돼요, 이게. refugee 있잖아요. 쉘터. 좀 숨는 장소. 이렇게 몰래 숨어서 그 잠깐 동안 피하는 곳. 그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피해 있는 장소. 근데 왜 달의 여신에서 미친이란 말이 나왔을까? 그것도 이 옛날 고대인들의 생각을 한번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루너의 그 달의 여신 루너의 반대는 솔라가 아닌가 싶어요. 태양의. 그래서 루너 캘린더는 음력이고 솔라 캘린더는 양력인데 보통은 햇빛을 받으면서 이게 살아가면서 생명체가 잉태되고 또 자라나고 뭐 이 순환되는 것이죠. 이게 circle of life인데 이게 그런 그 정상을 이탈해서 이 밤에 돌아다니거나 밤에 생기를 내면서 밤이슬을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우리처럼 낮에 활동한 사람 아니고 밤에 광기를 받았다라고 해서 루너라는 밤의 여신에서 이 글자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쳤다는 말을 표현할 때 멘트가 떨어졌다 해서 demented도 써도 되지만 미치는 demented person, crazy, mad, lunatic 이런 달에서 나온 미친이라는 뜻도 하나 있겠습니다. 또한 정신을 하나 나타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멘트와 메모와 또 사이키라는 말이 하나 있어요. 사이키가 보통 우리는 뭐 심리전 하면 psychological warfare 이 줄여서 싸이워라고 하는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심리전. 우리가 심리학자가 있고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 두 명을 좀 비교해 보면 심리학자는요. 여기 아까 디멘티드 여기다가 person을 붙이면 미친 사람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이코패스라고 그 정신 분석학이나 아니면 의학에서는 사이코에다가 패스
환자라는 말, 페이션트가 사이코패스를 정신질환자라고 디멘티드 퍼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을 psychiatrist, 정신과 의사라고 말하고요. 또 이런 심리적인 묘한 상태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psychologist, 정신과 의사가 되겠고, psychologist는요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영혼의 나비를 상징하는 푸시케라고 하죠. 이거 우리말로는 또 이걸 푸시케라고 그래요. 아까 문의 모슈네 같은 기억의 여신처럼 이것도 그대로 읽어서 푸시케. 그러나 이 피자는 묵음되면서 영어에서는 싸이로 들립니다. 사이키, 사이코애널리스트 또는 사이콜로지스트 또 뭐 사이키아트리스트 이런 것처럼 영혼을 나타낸다는 푸시케. 푸시케에 대해서 우리가 푸시케는 에로스와 사랑을 한 이 이름이죠. 어쨌건 육체를 배웠고 오늘은 그 다음에 육체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배웠어요. 육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니발 할 때 칸과 또 시체할 때 corpse. 그 시체는 육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바디를 만든다 해서 coal라고 발음하기도 해서 peace coal, marine coal 이런 것들이 만들어요. 그 육체를 최초로 만든 그 신은 제우스와 또 프로메테우스. 그 둘의 아주 이 관계에 의해서 인간이 탄생했고 인간이 또 멸망되고 신들에 의해서 인간들은 좌지우지 되었죠. 그 인간이 탄생하면서 사는 동안에 영혼과 정신을 가지고 사는데 거기에 뭐 진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냥 주지 않고 이렇게 후 불어서 넣었다는 거죠. 그 영혼과 정신을 나타내는 스피릿에는 사이키도 있고 멘탈도 있고 또 메모랜덤, 메모리얼 같은 글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